또 화장실이라니. 오늘 새벽에만 벌써 두 번째인데. 깊은 잠에 빠졌다가 소변이 마려워 억지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는 불편함. 아침에는 마치 제대로 자지 못한 것처럼 피곤함이 가시지 않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불쾌한 경험 있으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밤에 자주 깨서 소변을 보는 증상을 의학적으로 야간뇨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이 증상,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완전히 바꿔드립니다. 건강한 수면은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을 넘어서 우리의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생체 리듬을 교란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건강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감소의 신호일 수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야간뇨의 주요 원인과 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생활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 방법들을 따라하시면 밤에 깨는 횟수를 줄이고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나며 낮 시간의 에너지 레벨도 확실히 높아질 것입니다. 평소보다 2시간 더 잔 것 같은 개운함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야간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야간뇨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과 같은 비뇨기 질환이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중 50대 이상이라면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 배출에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과민성 방광으로 인해 밤중에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자주 들 수 있습니다. 둘째, 노화로 인한 항이뇨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 시간에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항이뇨 호르몬이 감소하여 젊었을 때보다 밤에 더 많은 소변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야간뇨가 더 흔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셋째, 당뇨, 신장 기능 저하, 그리고 고혈압 약물, 특히 이뇨제의 복용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높아질 때 소변 양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몸이 과도한 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로 인해 밤에도 소변 양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소변 농축 능력이 떨어져 밤에도 소변 생성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이뇨제는 말 그대로 소변을 더 많이 보게 만드는 약물이기 때문에 야간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이나 밤에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약 복용 시간을 의사와 상담하여 조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원인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흔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수분 섭취 습관과 생활 습관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수분 섭취와 생활 습관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아 검사를 해보면 특별한 질환 없이 단순히 생활 습관 때문에 야간뇨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의 수분 섭취 방식이 야간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데요. 이것은 곧 여러분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임상 데이터를 보면 야간뇨로 병원을 찾는 환자 중 약 60에서 70%가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희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야간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 습관 5가지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환자들에게 권해드리는 것들로 적용하기 쉬우며 효과도 매우 큰 방법들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저녁 이후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균등하게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야간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물 마시는 시간대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좋을까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에 약 1에서 1.5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런데 이 물의 대부분은 아침과 오후 시간에 집중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침 기상 후부터 점심 전까지 500ml, 점심 이후부터 저녁 식사 전까지 나머지 500ml를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 섭취를 최소화하고 특히 자기 전 2-3시간 동안은 가능한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환자 중 한 분은 취침 전에 항상 물 1컵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습관을 바꾸고 난 후 밤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저녁 식사 시 국과 찌개 같은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음식에는 국, 찌개와 같은 국물 요리가 많습니다. 이런 국물 요리는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지만 저녁 식사에 많이 섭취하면 밤중에 소변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국이나 찌개를 드셔야 한다면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침이나 점심에는 충분히 국물 요리를 즐기시고 저녁에는 조금 줄여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야간뇨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간뇨를 줄이기 위한 2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방법들이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 2가지 방법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3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3번째 방법은 저녁 이후에 과일과 맥주 섭취를 피하는 것입니다. 과일과 맥주, 맛있는 음식이지만 야간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저녁 시간에 적합하지 않은 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일에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수박의 경우 무려 92%가 물이고 참외나 딸기도 90% 이상이 수분입니다. 또한 과일에는 자연당이 포함되어 있어 소변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맥주 역시 수분 함량이 매우 높은 음료입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밤에 소변량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실제로 맥주 500ml를 마시면 몸에서 배출되는 소변량은 약 800ml에 이릅니다. 마신 양보다 더 많은 소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코올이 우리 몸의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과일과 맥주를 전혀 드시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일은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드시고 맥주도 저녁 일찍, 가능하면 식사와 함께 적정량만 즐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4시간 이내에는 이런 음식과 음료를 피하는 것이 야간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4번째 방법은 저녁 약 복용 후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저녁에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약, 고혈압약, 심장약 등 다양한 약들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약들을 복용할 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야간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실 때는 최소한의 물만 사용하시고 약 복용 후 2-3시간 동안은 가능한 추가 수분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드시기 전에 미리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약은 소량의 물로 넘기는 방법도 좋습니다. 실제로 환자분 중에는 저녁에 약을 드실 때마다 습관적으로 큰 컵으로 물을 가득 마시던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약을 복용할 때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서 밤중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복용 중인 약의 종류나 시간을 임의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약 복용 방법에 대한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방법은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어떻게 야간뇨와 연관이 있을까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깊은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깊은 수면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소변 생산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밤중에도 소변이 계속 생성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이 야간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신 가벼운 독서나 명상, 스트레칭과 같은 활동으로 대체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수면 환경 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습기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중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우리 몸은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 소변량을 줄입니다. 하지만 이 소변이 농축되면서 방광을 자극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을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 적정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침실 환경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야간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침실 온도도 18에서 22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5가지 방법 외에도 추가로 드릴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전 반드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의외로 잊고 그냥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꼭 화장실에 가서 방광을 완전히 비우고 주무시면 야간뇨 횟수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간뇨를 줄이기 위한 5가지 생활습관, 교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법들은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매우 큽니다.
오늘 알려드린 모든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더 큰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활습관 개선에도 불구하고 야간요가 계속된다면 그때는 비뇨기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병원을 방문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밤에 3회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나는 경우. 둘째, 생활습관 개선 후에도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셋째, 소변 볼 때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는 경우. 넷째,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색이 탁한 경우. 다섯째, 갑자기 야간요가 심해진 경우.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기저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뇨기과에서는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소변 검사, 혈액 검사,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야간요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필요에 따라 요역동학 검사나 방광경 검사 등 추가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전립선 비대증 검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야간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과민성 방광이나 골반적은 이완 등이 야간요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사와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의사는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물리치료나 행동요법이 권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원인 파악과 그에 맞는 맞춤형 치료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야간요는 단순히 참고 견뎌야 하는 나이 들매 증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절한 생활습관 개선과 필요시 의학적 치료를 통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증상입니다. 환자 중에 10년 넘게 밤에 4번씩 일어나 화장실을 다니던 70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참아오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검사와 치료 후에는 밤에 많아야 한 번만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어 삶의 질도 함께 향상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야간요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면 오늘 배운 생활습관 개선 방법들을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강한 수면은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야간요를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밤에 덜 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야간요란 밤에 자주 깨서 소변을 보는 증상으로 수면의 질 저하와 생체 리듬 교란의 원인이 됩니다. 야간요의 주요 원인으로는 비뇨기 질환, 전립선 비대증, 과민성 방광이며 노화로 인한 항이뇨, 호르몬 감소입니다. 그리고 당뇨, 신장 기능 저하, 고혈압 약물의 복용입니다. 가장 큰 원인인 잘못된 수분 섭취 및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야간요를 줄이기 위한 5가지 생활 습관으로는 첫째, 저녁 이후 수분 섭취 제한하여 하루 물 섭취를 아침과 오후에 집중하세요. 둘째, 저녁 식사 시 국물 음식 줄이시고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세요. 셋째, 저녁 이후 과일, 맥주 섭취는 피하시고 넷째, 저녁 약 복용 후 최소한의 물만 섭취하세요. 다섯째,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시고 수면 환경을 개선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생활습관 개선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야간요는 분명 불편한 증상이지만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수면 개선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새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건강 관련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영상의 주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효과를 경험하셨거나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은 작은 습관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고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과 활기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